풍성한 한가위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맞이한 두 번째 추석입니다. 새 확진자는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수치입니다. 요일별 최다 기록이 지난 금요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여 연휴 동안의 대이동을 마치고 다시 전국적인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모쪼록 작은 모임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 제수용품으로 가득했을 가판대가 천막으로 덮여 있고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영업이 중단된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서는 어제 하루 만에 6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29명.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 요일별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검사량이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서울 지역 확진율은 올해 최고치인 1.9%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확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비수도권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이런 접촉의 증가로 인해서 환자 발생은 분명히 증가할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이 더 늦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9월 달에 여러 가지 완화 신호들이 제공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폭 증가 내지 아니면 정체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상되는 시기가 10월 중순이나 10월 말 정도는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빠르게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1차 접종률은 인구의 71.1%, 2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가운데 추가 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 0.8%에 그쳐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이번 추석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 모이진 못해도 시간차를 둔다면 더 많은 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설보다는 상황이 분명 좋아진 거죠. 무엇이 달라졌고 또 무엇이 그대로인지 이번 추석 풍경을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서 어른들과 손주가 절을 합니다. 이번 추석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지난 설보다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셋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상님 뵈니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8이 모일 수가 있어가지고 참 훨씬 마음이 그래도. 추모 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분양을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로 보내 전광판에 띄웁니다. 딸아이만 빼놓고 2차 접종을 다 해가지고 좀 맘 놓고 왔어요. 새로운 사진 하나 넣어드리고 또 다시 또 사진 한 장 찍어갑니다. 전국 국립묘지 11곳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직접 찾아가지 못한 가족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직접 가서 전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고 집에서 온라인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너 터치한 데에 생선. 아직 예방접종 1차까지밖에 안 맞았고 추석이 지나면 좀 환자가 많아질 것 같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맞는 추석 명절. 지난해보다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명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내년 추석에는 일단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옛날 이야기처럼 그때 우리 추석에 이랬지 하는 그런 때가 와야지요, 당연히 빨리.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명절에도 안타까운 사고와 화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승객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검고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00건 가까운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막 불어가고 가자 일동 주변이 다 연기로 막 뒤덮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장 안에 사람들은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철골구조 건물을 모두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남 화순의 한 국도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시외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5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김 씨의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도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흐름을 결정할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20만 명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을 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이익 몫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집값 폭등 때문인데 총리 시절 집값을 폭등시킨 이 전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반격했습니다. 민간 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공공이 나선다고 갑질이다, 횡포다라고 비난했던 보수 언론과 정치 세력의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수 언론 편승 주장에 공식 사과가 어렵다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고 이 전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추석 당일 호남 지역 지지 모임에 참석하며 호남에서 대반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이낙연에게 돌리지 말고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자신을 끌어들여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는 게 오히려 원팀 정신을 거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조금만 물어봐도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본선 가서 부닥칠 검증은 칼바람 일거거든요. 당내 경쟁 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대장동 개발은 공영 개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업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등 야권 주자들은 개발 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겠다는 이 지사의 택지 개발 공영화 공약이 느닷없다고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중국의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대규모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홍콩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이 건설 중인 러양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데 공정이 중단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我们当时买的时候也是冲着这个恒大这么大房产，全国各地这么大地方是吧？担心了，都是自己来拿着血汗钱是吧？几百人来血汗钱来过来。 헝다는 금융업, 전기차 사업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오다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다그룹 본사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헝다의 부채는 357조 원. 오는 23일 이자만 992억 원에 달하는 일부 채권의 결제 마감일을 앞두고 있는데 파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헝다에 자금을 대거나 헝다가 대규모로 발행한 달러채에 투자한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 think over the years, many investors have invested money in the company like Evergrande because they believe that if things eventually become unstable, the government will always rescue them. 세계 증시는 헝다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일 홍콩 항생지수는 3% 넘게 급락했고 미국 주요 지수들도 2% 안팎 하락했습니다. 일본, 유럽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요행을 바라지 말라며 경고한 상황. 하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국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방치하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러시아의 한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소리가 들리자 학생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도피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이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중부 페름에 있는 주립대.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가 긴 총을 든 채 캠퍼스를 활보합니다. 겁을 먹은 학생들은 건물 2층 창문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남자가 총을 발사한 건 현지 시각 20일 오전 11시쯤.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8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Ну, я зажался возле забора, прижался, и он видел, он меня, и я пригнулся, и он выстрелил и попал в палец. 당시 학교에는 재학생 12,000명 중 3,0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이 대학 법대 소속 1학년 학생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사냥용 산탄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러시아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И скорби, потому что мои люди, которые учатся со мной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страдали и погибли в один день. Ни за что. 영국 BBC 방송은 그의 SNS 계정을 인용하며 그가 주변에 대해 무차별적인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총격범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루마니아에 이어서 영국과도 100만 회분의 백신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국의 존슨 총리가 유엔 총회를 기회로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뉴욕에서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00일 만에 다시 만난 한국과 영국 두 정상의 회담에선 양국 간 백신 교환 추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존슨 총리의 깜짝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영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화답했습니다. 회담 직후 청와대는 오는 25일부터 영국에서 백신 1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영국에서 들여온 백신을 활용해 1, 2차 접종 간격을 3주 정도로 줄이면 다음 달 전 국민 70%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훌쩍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유엔 특별회의에선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의 백신 허브 구상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BTS도 백신 접종 사실을 공개하며 일상으로의 회복과 새로운 세상을 환영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선택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화이자 최고 경영자를 접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한미 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해 백신 외교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잔 사용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죠. 플라스틱 잔은 얼핏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질에 따라서 페트, PP, PS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질을 페트 1가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들도 이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안 하고 전부 그냥 버립니다. 기껏 분리수거까지 해놓고 정작 재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재질입니다. 테이크아웃 컵의 바닥을 잘 보면
재질이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입니다. PET가 있고 PP가 있고 PS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시 분류하기 어려우니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테이크아웃 컵의 재질을 모두 PET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PET는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고급 재질입니다. 생수병도 PET 재질이라 섞여도 재활용이 쉽습니다. 우유팩 종이는 화장지로 재생 가능한 고품질 종이지만 재활용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안팎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 따로 분류해야 하는데 코팅 없는 일반 종이와 묶어서 한꺼번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유팩과 멸균팩은 그간 파지와 섞여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같은 우유팩이라도 멸균팩은 알루미늄 코팅이 한 번 더 돼 있어서 재활용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쉽게 구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겉면에 멸균팩이라고 확실하게 표기하게 했습니다. 갈색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명한 페트병과 달리 삼중막 복합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데칠성이 최근 투명한 페트병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라벨을 분리한 이후에 생수병처럼 분리 배출을 하면은 기존 유색팩 대비해서는 재활용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갈색 페트병의 사용을 2025년부터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두산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최원준의 호투와 타선의 폭발로 NC를 꺾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두산의 상승세는 오늘도 거침없었습니다. 1회 정수빈을 시작으로 연속 3안타로 선취점을 올렸고 박세혁과 허경민의 적시타로 가볍게 2점을 추가했습니다. 2회엔 더 강력했습니다. 타구가 1루 베이스에 맞고 튄 행운의 1타점 2루타를 시작으로 박건우의 투런포 등으로 대거 5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12대2로 승리하며 4연승을 달린 두산은 NC를 끌어내리고 3개월 만에 4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6이닝 2실점 호투를 펼친 두산 선발 최원준은 2년 연속 10승을 달성했습니다. KT가 11대5로 앞선 8회 초 몸쪽 공 2개가 연속으로 들어오자 배정대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후 유격수 땅볼을 치고 1루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또다시 흥분했고 기아 더가웃에선 배정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KT 이강철 감독까지 신경전에 가세해 잠시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심판의 제지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고 선두 KT는 3타점을 올린 강백호의 활약으로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에선 수원이 강원을 꺾고 11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기재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 빛났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강원의 수비 라인을 잇따라 무너뜨리고도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수원. 19살 골잡이 정상빈은 달랐습니다. 김민우의 침투 패스를 골키퍼까지 제친 뒤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1대1로 맞선 전반 종료 직전엔 이기재의 왼발이 빛났습니다. 왼발의 달인 염기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후반 초반 강원 조재환의 만회골이 나오면서 난타전으로 치닫던 승부는 자책골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기재의 낮은 크로스를 걷어낸다는 게 강원 김영빈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결승골이 됐고 수원은 행운의 득점으로 11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수원은 5위로 올라섰고 강원은 2연패를 당하면서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전북은 울산을 제치고 일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광주 원정 경기에서 백승호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상대 역습 상황에서 구자룡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비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광주 윤평국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송민규가 결승골이자 이적 첫 골을 터뜨리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추석날 밤
한편 전국에서 밝은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쯤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부터는 구름이 다시 달을 가리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새벽 동안에는 점차 그 밖의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방은 최고 40mm가량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칩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대기가 또 불안정해지겠는데요. 내륙 지방에서는 해가 나다가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갑작스레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고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 소식이 있겠고 그 밖의 지방은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중기 예보상으로도 한동안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이죠. 거리두기 속에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더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